2019년 11월 2일 무주군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 사업에 무주문화원이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무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조선왕조실록의 적상산 사고 봉안 재현이 있는 날입니다. 본 행사를 위해 무주군소와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북도의원, 전북문화원연합회장과 무주향교 유림들이 주요 출연자로 참여를 했고 그 밖에도 군사, 의장대, 고추대 등의 역할을 맡은 1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적선한 사고 봉안 행렬 및 봉안식을 재현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봉안 행렬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봉안했던 적상산 사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주 읍내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웅장한 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바로 적상산입니다. 단풍이 들면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처럼 보여 붉을 적에 치마 상자를 써 적상산이라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산의 꼭대기 부분에는 무주 양수발전소의 상부조수지인 적상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적상호 자리에 옛 적상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댐이 조성되면서 숨을 댄 이후 호수 바로 옆 기슭에 사고를 복원했습니다. 사고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의 실록과 중요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하고 관리했던 서고입니다. 실록을 복원하던 건물인 사각과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복원한 선원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상산 사고는 조선 태조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472년간의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실록을 사고에 봉안할 때는 웅장하고 장엄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실록 그 자체가 곧 왕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적상산 사고에 봉안할 때도 의식을 갖추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관련 역사 기록들을 고증 연구한 뒤 재현을 하게 됐습니다. 적상산 사고의 실록을 봉안하는 그런 그 의식과 이제 서울에서 이 실록을 이제 봉안하는 봉안사 행렬이 오는 요 장면들에 대해서는 뭐 실록청 의계라든가 또 뭐 이런 국조보관 가민청 의계 반차도 또 실록 형제안 이런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여러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의 바탕을 해서 가능하면 원래 이 역사의 그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이런 그 반차도를 보면 이런 그때 사람들의 뭐 복식이라든가 뭐 취타대라든가 이런 행렬의 여러 모습이 잘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472년의 역사를 갖다 근 300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적상산에 지켜낸 거거든요. 요번 이제 그 재현을 통해서 야 이거 정말 이게 큰 그리고 자랑거리인 이게 사고의 고장으로서의 이제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재현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실록을 적상산 사고에 봉안하기 위해 한양에서 무주까지 내려온 봉안사 일행을 맞이하는 환영 행렬이 진행됩니다. 무주부사의 지휘 아래 성대한 환영 행렬이 뒤따릅니다.
실록을 맞이한다는 것은 곧 왕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엄격한 격식을 갖췄습니다. 무주 관아의 아전과 유생들 그리고 의장대와 고추대가 무주부사 뒤를 따라 실록마중에 함께합니다. 또한 행렬의 맨 앞과 뒤에는 군사들을 배치해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향정자입니다. 실록을 봉안할 때 쓰일 향로와 향압 등 제사에 쓸 도구를 실은 정자 모양의 기구로 행렬의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행렬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무주관아 일행의 선두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군졸과 군관이 자리합니다. 그 뒤에는 무주관아의 아전과 봉안의식을 집전하는 전이 말을 탄 무주부사가 뒤를 잇습니다. 무주부사 뒤에는 향정자와 유생들 그리고 행렬의 화려함과 흥을 돋우는 의장대와 고추대가 따릅니다.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를 시작으로 제25대 임금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가 담긴 조선왕조 실록은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정치, 외교, 군사, 법률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한 왕조의 역사가 단절없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됐습니다. 왕의 사후에 편찬되는 조선왕조실록. 왕이 승하하면 임시기구인 실록청을 설치한 뒤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와 승정원 일기 등 정부기관의 기록 등을 모아 실록을 편찬 및 간행했습니다. 실록은 또 한편에서는 권력자들에 대한 견제, 왕에 대한, 그래서 왕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최고의 권력자지만 역사는 좀 두려워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록을 놓고 왕권과 신권의 어떤 그 갈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왕은 보려 하고 신하들은 못 보게 하고 조선왕조실록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도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선의 정신 그리고 어떤 우리 기록만화의 꽃과 같은 존재가 실록이고 그러면 이제 조선 사회를 역사도 기록하면서 또 조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 하나의 방책 하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게 실록이다. 왕도 함부로 볼 수 없을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의 만전을 기해 완성된 조선왕조실록은 총 분량은 1200여 책에 이릅니다. 태종실록이 편찬된 1431년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양의 내사구인 춘추관과 지방 외사구인 충주사구의 실록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실록을 봉헌할 때마다 성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내사구인 춘추관 사구 봉헌식의 경우 실록청의 대표관인 총재관을 비롯해 실록 편찬에 참여한 대부분의 관리와 의장대 및 고추대가 참여해 장엄한 행렬을 갖추었습니다. 적상산 사구처럼 지방의 외사구의 실록을 봉헌할 때도 규모에서만 차이가 날 뿐 같은 형식의 봉헌의식이 치러졌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 21년인 1439년에 이르러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더 설치하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양의 내사구인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구인 충주, 성주, 전주사구 이렇게 네 곳의 실록을 각각 봉헌했습니다. 고려 때에는 이제 지금 기록으로 보면 개경 춘추관만 있다가
이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외사고를 설치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사고 설치됐던 데가 해인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쯤에 가서는 외사고가 이제 충주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 건국 후에는 2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서울 춘추관하고 그 다음에 충주 외사가하고. 근데 실록은 어디에 봉안돼 있었냐면 이제 충주에 봉안돼 있었습니다. 충주에 이렇게 봉안돼 있었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뭐 난리가 나고 그러면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종 때 이제 사고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한글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를 지키기도 한 그런 의미도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분장지책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놔둬야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곳을 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전주 사고고 성주 사고고.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춘추관과 충주, 성주 사고는 전쟁의 불길에 소실되고 전주 사고만이 남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전주 사고 실록은 난을 피해 정읍의 내장산으로 급하게 옮겨지고 이후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됩니다. 당시 경기전 참봉이 오이길이죠. 오이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록을 어떻게 피신시킬 거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안지로 떠오른 후보가 정읍 내장산하고 부안 변산하고 부안 변산도 아주 첩첩산중이고 바닷길이 있으니까 유사시는 이제 그 바닷길로 이렇게 피난을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정읍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정읍 내장산으로. 당시 전주 사고에는 태조대부터 명종대까지의 실록과 고려사, 고려사저료 등을 비롯한 1344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는 60궤짝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정읍 태인의 선비였던 선웅록과 안이는 가솔들과 함께 이를 내장산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둘은 환갑을 전후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370일 동안 이곳에서 조선의 역사를 꿋꿋하게 지켜냈던 겁니다. 이 일지에는 일자별로 누가 당직을 섰는지까지 꼼꼼히 적어놓았는데요.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조선 전기는 물론 고려의 역사마저도 한 줌의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두 분이 이제 교대로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손흥록이 이제 내려오면 이제 안희가 지키고 있고 교대로 하면서 1년을 내장산을 지키니까 1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임계기사라고 또는 이제 그걸 수직상처일기라고 하는데 날짜별로 누가 지켰는가 이걸 다 기록을 해놨죠.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가문화재 감인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서부터 이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 특히 가명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상 중앙의 변방에 있었고 중앙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중안의 택미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책에서도 조선은 건국이 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주는 재상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땅이다. 그만큼 소외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선비 정신이 실록을 지켜냈다. 임진왜란 후 전주사고본을 모본으로 새로 출판한 세부의 실록과 규정본을 합하여 총 5부의 실록이 갖추어집니다. 전주사고 실록 원본은
강화도 만이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내부는 춘추관과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에 각각 봉안됩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실록은 보관이 안전한 험준한 산속으로 옮겨집니다. 그 후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의 힘이 강해지면서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610년 광해군 2년에 조정에서는 후금과 가까운 평안도 영변 묘향산에 봉안된 실록을 남쪽의 안전지대인 무주 적상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집니다. 이제 임진왜란 후에는 본래 묘향산에 사고가 설치되는 거죠. 묘향산, 강화도 만이산, 그리고 오대산, 태백산, 중앙 춘추관 말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제 후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제 청나라가 득세를 하게 되니까 북방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묘향산의 사고를 그대로 뒀다가는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옮겨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곳으로 이제 대두된 것이 무주 적산산 사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주에 적산산 사고를 설치를 하고 광해군 때 무주는 우리나라 내륙의 대표 산악지대이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적상산은 호남에서 영남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중엽 이전에 죽성되었다고 알려진 적상산성이 있어 실록을 보존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614년 광해군 6년에 이곳 적상산에 실록각을 건립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618년에 선조실록을 봉안합니다. 후금의 침입으로 정묘호란을 겪은 후인 인조 11년 1633년에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들을 적상산 사고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다음 해인 1634년 묘향산 사고본이 적상산으로 완전히 이안되면서 적상산 사고는 다른 4개의 사고와 함께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키는 5번째 수문장이 됐습니다. 적상산이라고 하는 곳은 산정이 평평하고 맞은 산 제일 위가 평평하고 또 물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 허리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할 때는 섬이라든가 이런 깊은 산이 해당이 되는데 적상산은 거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한양에서부터 실록을 운반해 무주를 찾은 봉안사 행렬. 국가의 귀중한 역사 자료인 실록을 모신 만큼 행렬 앞과 뒤에는 호위군이 자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배안상입니다. 실록을 봉안할 때 실록궤를 올려놓는 상입니다. 또 마차에 실려 있는 가마는 체열하고 불립니다. 안에는 배안상에 올릴 실록을 담은 괴짝이 들어있는데 실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광경입니다. 실록을 운반할 때는 중앙 관리들이 동행합니다. 춘추관의 봉안식은 실록청의 총재관이 총책임자지만 적상산 사고 같은 외사고 봉안식에는 정 3품급인 당상관이 봉안사가 되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상관 뒤에는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의 기사관이, 그리고 그 뒤에는 실록 봉안 날짜를 잡는 관상감 관원이 따릅니다. 기록에 보면 지방 관하에서는 오리, 그러니까 약 2km 마을 어귀에까지 나가
봉안사 행렬을 기다려 맞이했다고 합니다. 길 곳곳에는 여러 색깔의 채색 비단을 내걸어 실록의 도착을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봉안사 일행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만큼 실록을 공경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과 같이 여겼습니다. 따라서 실록을 마치에 싣고 옮길 때에는 체열하는 가만에 모시고 또 실록계를 올려놓는 배한상이 함께 따릅니다. 그리고 군졸들이 앞과 뒤에서 호위를 했습니다. 지방사고까지 오는 도중에 각 고을의 관하에서는 미리 오리 밖으로 나가 맞이했으며 또 이들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성대히 베풀고 고을 경계까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무주부사는 미리 말에서 내려 행렬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부사 주기는 종 3품으로 정 3품 이상인 당상관보다 낮은 직책이기도 하지만 봉안사 일행이 가져온 실록은 마치 임금과도 같은 것이기에 미리 나와 최상의 예를 갖춘 겁니다.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때 실록을 운반하는 것은 실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봉안사 일행이 되는 것은 가문의 큰 영광이자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봉안사로 특명을 받은 대신이 외사구로 출발할 때는 반드시 왕은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베풀어 줬으며 왕의 비서인 승지 중에 한 사람은 한강변에까지 나와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실록을 봉안하는 봉안사 일행이 무주에 도착했습니다. 무주부사가 봉안사인 당상관을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고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하는 등 서로 환담을 나눕니다. 간단하게 환영식을 마친 행렬은 무주부사의 지휘로 적상산이 아닌 무주관하로 향합니다. 적상산 사구에 봉안하기에 앞서 관하에 실록을 임시로 안치하기 때문입니다. 봉안사 일행이 한양에서 출발해 외서구가 있는 무주에 도착하기까지는 힘들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각 고을 관하에서는 봉안사 일행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베풀고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록 봉안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 한치의 소람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봉안 행렬을 맡는 일은 법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됐지만 무주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큰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장엄하면서도 화려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행렬이 당도한 곳은 옛 무주 관아가 자리했던 무주군청입니다. 실록을 실은 가마와 봉안사 일행까지 도착하면 무주 관아에 실록을 임시 보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실록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무주 관아에 임시로 보관할 때도 법도에 따라 의식을 갖췄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도 여러 역사 자료를 토대로 무주관아 실록 임시 보관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의식이 열리는 단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무주부사 일행이, 오른쪽은 당상관을 비롯한 봉안사 일행,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군사와 의장대가 단 주위에 배치됩니다. 네, 이제 전이가 음악을 거치라는 호령을 하겠습니다. 악지. 먼저 실록을 앉히기 위한 상이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실록궤를 놓는 배안상은 서쪽과 동쪽 계단을 통해 단으로 올라갑니다. 실록궤가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상관께서 동계를 통해 단위로 오르고 이곳 무주부사께서는 서계를 통해서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무주부사와 당상관이 단 위에 자리를 잡으면 서리들이 체여에 실린 실록궤를 꺼낸 뒤 중앙 계단을 통해 단 위로 올라가 실록궤를 배안상에 올려놓습니다. 실록궤는 그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돼 있는데 조정의 허가를 받은 사관들만이 필요할 때 실록궤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이가 향로에 향을 3번 살아 올리겠습니다. 의식의 절차를 맡아 진행하는 집사인 전이가 향정자에서 향로와 향합을 꺼내 예를 갖춥니다. 이때 향은 3번 태워 올립니다. 향을 피워 안 좋은 기운을 정화하고 심신을 맑게 해 천지신명과 교감을 이룹니다. 실록을 임시 보관하는 일까지도 하늘의 뜻과 보살핌이 필요한 경건하고 엄중한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삼상향을 마친 전이가 무주부사에게 나아가 사배를 올리도록 찬청하겠습니다. 실록을 인수받은 무주부사가 중앙에서 내려온 실록을 봉안하는 첫 순서로 국왕께 올리는 사배의 예를 올리게 됩니다.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형씨. 네, 이제 사배를 마친 부사께서 실록에 사배를 마친 무주부사가 제자리로 돌아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실록을 관아에 임시 보관하는 재현의식이 끝이 났습니다. 무주관아에 임시 보관된 실록은 관상감 관원이 택한 길일에 적상산 사고로 봉안되게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안치되는 적상산 사고에는 실록을 보관하는 실록각뿐만 아니라 선원각이 자리에 있습니다. 적상산 사고 선원각은 인조 19년인 1641년 건립됐습니다. 여기에는 어첩과 왕실 족보, 임금이 썼던 붓 등을 보관을 했고 조선 후기 정통 왕실 족보인 선원록과 왕의 내외손 6대까지 수록한 또 다른 왕실 족보 선원 계보 기략은 국가의 족보로 여겨 선원각에 안치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유구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적상산 사고. 실록의 봉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였습니다. 실록을 오랫동안 잘 보존하기 위해 대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춘초관에서 파견한 관리의 감독으로 포쇄를 시행했습니다. 책 사이사이에 햇볕과 바람이 닿게 함으로써 벌레나 습기로 인한 실록의 훼손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포쇄는 봄과 가을에 청명한 좋은 날을 택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록을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산간 지역에 이 실록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그 원형을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이 정말 이 적상산이라는 이 깊은 산지에 실록을 보관하고 또 이 항상 그 이 사고의 실록을 봉환한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이 3년을 주기로 또 호세도 하고. 무주관하에 임시 보관되었던 조선왕조 실록은 봉안사 일행 중 한 명인 관상감 관원이 길이를 잡아 날을 정하면 비로소 적상산 사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동안 무주관하에 머물며 오늘만을 기다려왔던 당상관과 봉안사 일행. 실록이 무사히 적상산 사고에 안치되기를 바라며 경건한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적상산 사고 실록 봉안행렬의 선두는 역시 무주부사 일행입니다. 질서 유지와 길 안내를 위해 군관과 군졸들이 앞서가고 아전과 전이, 무주부사가 뒤를 따릅니다. 앞서 치러진 행렬과 마찬가지로 의장대와 고추대의 풍악이 어우러진 장엄하고 화려한 행진입니다. 고추대 뒤를 따라 향로와 향업을 실은 향정자와 실록괴를 실은 가마 채여가 군졸과 중앙관리의 호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채여 뒤에서는 당상관과 기사관, 관상감 관원이 한시도 채여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행렬의 후미에는 봉안사 일행으로 한양에서 내려온 서리들과 무주 유생들 그리고 군졸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적상산 사고 실록 봉안행렬은 무주 관하에서 약 9km 떨어진 적상산까지 진행됩니다. 적상산 입구에 도착하면 이제부터 봉환 행렬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걸어서 거의 적상산 꼭대기에 있는 사고까지 가야 합니다. 해발 1034m에 이르는 적상산은 지금도 맨몸으로 걸어서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하물며 실록을 조심스럽게 운반하면서 험한 산길을 간다는 것은 특별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세로 실록을 보관하기에 천혜의 요새였던 적상산. 1636년 인조 14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사고의 보존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인조 17년 박황의 건의로 인근 7개연을 적상산성에 분속시켜 수축하게 됩니다. 산성이 정비되면서 적상산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지보다 도적대나 외적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록이 보관된 사고의 전반적인 관리는 참봉과 군사들이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록을 지키는데 승병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조선 후기 실록 지키는 데 있어서는 승병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이 조선 전기는 평지에 있었으니까 사고가 그런 문제들이 안 되지만 이제 전쟁 거치면서 이 평지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이 안 되는다는 걸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무주도 그렇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승병들이 실록을 지키는 주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라감사 목상선은 사찰을 지은 뒤
승려들을 모아 실록을 지키게 하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1645년 건립된 호국사입니다. 1800년 후반에 제작된 9년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주 사구 옆에 사고지를 관리한 참봉이 머물던 참봉청과 막사가 자리에 있었고, 또한 사고지 인근에 안국사와 호국사가 실록을 수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습을 실물 모형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당시 안국사는 적상산 사고 앞에 위치해 있고 호국사는 지금의 안국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국사는 원래 사고를 지키는 승병들의 숙소 해결을 위해 지어진 절입니다. 적상산성 호국사비에 의하면 조선 인조 때 전라감사 목성선과 무주 현감 심원이 창건하고 윤명은 감사가 이어받아 완성한 절이지만 1949년 여순 사건 때 불타버렸습니다. 지금은 호국사터에 안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적상호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안국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절로 적상산을 사고지로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남한산성을 개축했던 벽암대사가 당시 안국사 주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국사도 호국사처럼 부처님을 모시며 실록도 지키는 두 가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적상산 사고를 지키기 위해 산성도 정비하고 호국사도 지으면서 무주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현종 15년 1674년에 무주현에서 무주도호부로 승격하면서 금산에 속했던 안성소와 횡천소가 무주부에 편입됩니다. 무주도호부사는 적상산성의 수성장과 토포사를 겸하였습니다. 사고가 설치되면서 무주는 도호부로, 그러니까 종산품의 도호부로 승격이 되는. 왜냐하면 사고 운영하려면 이제 경비, 예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은 땅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성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들이 그때 이제 무주로 들어오면서 무주가 커지는 거죠. 무주가 커진 데에는 이 사고 설치하고 또 관련이 있고. 사고가 적상산에 자리 잡음으로써 조선 조정의 소외 지역이었던 무주가 조선 역사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적상산 사고는 지금의 무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록을 사고에 무사히 안치하기 위한 봉안 행렬이 향한 곳은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입니다. 원래 적상산 정상 부근에 있는 사고까지 가야 하지만 올해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전통공예 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실록 봉안 의식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천여 미터 높이의 험한 산길을 뚫고 적상산 사구에 도착한 봉안사 일행.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쉬는 것도 잠시, 일행들은 곧바로 복장을 바르게 여미고 경건하게 실록 봉안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상산 사고 같은 지방 외사고 실록 봉안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관련 역사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봉안식 행사도 많은 역사학자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재현될 예정입니다. 실록 괴가 실린 체여가 군졸들과 의장된 고추대의 호위 속에 조심스럽게 잔디광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 뒤를 따라온 무주 유생들과 군사들까지 제자리를 찾아 이동하면
실록 봉안을 위한 배치가 끝이 납니다. 무주부사 일행은 단의 왼쪽, 당상관을 포함한 봉안사 일행은 단의 오른쪽, 배안상과 채여, 서리들은 중앙, 그리고 의장대와 군사들은 양쪽 끝에 경건하게 자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에 도착한 봉안 행렬이 적상산 사고의 실록을 봉안하는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자의 인도로 부사 및 당상관 등이 자리에 치위하였고, 이어서 전의가 향정자의 향로와 향압을 먼저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의가 먼저 나와 향로에 향을 3번 올린 후 봉안사 일행 앞으로 나아가 사별을 청하게 됩니다. 전인께서 올라오셔서 향을 올리겠습니다. 의식을 집전하는 전의가 향을 올리기 위해 단에 올라가면서 적상산 사고 실록 봉안식 재현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의는 향을 3번 살라 올리는데 전통적으로 3은 음양의 일치, 화합과 조화 등을 의미합니다. 실록은 곧 왕을 상징하는 기록물인 만큼 봉안할 때도 향을 비워 맑은 기온 속에서 의식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향을 사른 전의가 봉안사 일행에게 가서 사배를 개청하겠습니다. 봉안사 일행만 사배를 올리게 되고 다른 참석자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 당상관이 봉안사 일행을 대표해 서쪽 계단을 통해 단에 오른 뒤 임금이나 공자에게 올리는 사배를 함으로써 최상의 예를 갖춥니다. 북궁 영시 당상관이 사배를 올린 후 동쪽과 서쪽 계단을 이용해 실록 괴가 놓일 배안상이 들어갑니다. 배안상은 제사상 양 옆에 위치합니다. 네, 이제 실록이 담긴 실록 괴를 이곳 배안상에 안치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어 체여에 실린 실록 괴가 옮겨지는데 왕과 같은 기중한 실록이 들어있어 반드시 중앙 계단을 통해 단에 오릅니다. 서리들은 단에 올라 실록 괴를 최대한 예의를 갖춰 조심스럽게 배안상 위에 안치합니다. 이로써 적상산 사고 실록 봉안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서리가 체에서 중계로 올라와 배안상에 올림으로써 사고의 실록을 봉안하는 의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의 크고 작은 질곡 속에 적상산 사고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제는 전국의 사고를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 실록은 이왕직 도서관인 장서각으로 이안되고
적상산 사고도 그 기능을 잃게 돼 훗날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반출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조선왕실이 이왕직으로 격하가 돼요. 거기에 이제 장서각이라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장서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제 적산사고본은 이안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전쟁 때. 근데 뒤에 이게 북한에서 가져갔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에는 실력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였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 적산선 사고본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실록 수호의 기능을 잃으면서 적상산 사고의 실록각과 선원각은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무주의 역사와 함께한 적상산 사고의 실록각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지고 선원각은 인근에 있는 안국사 경내로 옮겨져 천불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이제 불상을 보셨으니까 좀 변화됐을 거고 또 옮기면 이제 기둥은 밑에는 좀 썩으니까 좀 잘라냈을 거고 그래서 변형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사고의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 지금 안국사 천불전이다. 아니 세계유산을 이제 봉안하고 지켜냈던 그 흔적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데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시급해야 할 과제가 문화재 지정하고 천불전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방 후 1992년 적상산에 양수 발전을 위한 상부조수지인 적상우가 생기면서 적상산 사구지가 수몰됩니다. 다행히 인근 기슭에 새롭게 복원되면서 무주가 조선시대 역사의 지킴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 봉안 의식이 끝이 나고 또 하나의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무주군수 황인홍이 조국 영령과 천지 신명께 고유 드립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천지신명에게 그 사유를 알리는 고유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수문장이었던 무주. 그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조선왕조실록 적산산 사고 봉안행렬과 봉안식 재행사를 시작으로 후손 대대 공유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무주 적산산성 등의 역사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무주 군민들은 조선왕조실록 적산산 사고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반딧불이 고장으로 알려졌던 우리 무주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주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봉안 재현 행사. 장엄하고 화려했을 그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주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묘양산 사고에 있던 실록, 그러니까 이제 그 태조에서부터 명종까지 13대 실록 804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하고 그러고 이제 춘추관의 임시로 보관되어 있던 광해군 일기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을 그
634년 12월 3일에 그때 옮겨지는 그 궤가 19개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죠. 또 화려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안 시기를 그때로 끌어올려 가지고 재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수백 년 동안 품고 있던 역사의 보고가 바로 적상산 사고였습니다. 국보를 넘어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려는 선조들의 지혜, 무주 적상산 사고 봉안 의식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주의 새로운 면모가 더욱 빛이 나길 기원해 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국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라의 혼이 이 실록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실록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자면 가장 변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가 일궈볼 때는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놀라운 정신이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정신이다.